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세계의 정말 큰 미스테리죠.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정체가 뭐 10년 넘게 정말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HBO 다큐멘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또 엄청 화제가 됐었고요. 아, 네네.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Pi from US라는 유튜브 채널 분석을 좀 바탕으로 사토시에 대한 단서들, 또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정체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가 가졌을 걸로 추정되는 그 뭐 1,000억 달러 넘는 비트코인 때문만은 아니죠. 1,000억 달러요? 와. 네, 만약에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지켜온 그 탈중앙화 철학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미칠 어떤 상징적인 영향? 그런 것 때문에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사토시에 대해 확실히 아는 건 뭘까요? 뭐 자료들을 보면요. 일단 이름은 일본식 이름인데 네. 근데 일본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했고요. 특히 관용구 같은 것도 잘 썼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활동 시간대를 보면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 동부 시간대 활동으로 추정돼요. 아, 시차를 고려했을 때 그렇군요. 근데 이름 자체도 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사토시 나카모토. 네, 그거 해석하면 현명한 중앙의 기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마치 중앙은행을 대체하려는 뭐랄까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창시자로서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논쟁거리가 이 사람이 개인이냐 아니면 팀이냐 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혼자서 했다기엔 작업량이 너무 방대하고. 네, 그런 점도 있고 또 초기 소통 방식 보면 일관성이 있고 가끔 영국식 영어나 미국식 영어를 혼용해서 쓴 흔적도 보이고요. 이런 건 팀일 가능성을 좀 보여주죠. 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분석 자료에서는 좀 다른 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그 엄청난 절제력입니다. 절제력이요. 네, 추정되는 게 1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거든요. 110만 개. 와, 지금 가치로 아까 말씀하신 1,000억 달러가 넘는. 네, 맞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10년 넘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비밀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네, 이게 만약 그룹이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움직이거나 뭐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 큰 돈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어떤 신념이나 절제력이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일리 있네요. 그러다가 2011년 4월이었죠. 비트코인 가치가 1달러 딱 넘기고 한 2달 만에. 네, 그때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간다 이 말만 남기고 사라졌죠. 정말 미스터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자료에서는 여러 추측을 하던데요. 네, 뭐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 같은 거나 아니면 개인 키를 그냥 잃어버렸다거나 아, 키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군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아니면 뭐 다른 신분으로 이미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돈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원래 비전을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원했던 건 PGP 암호화 기술처럼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제3자 중개기관 없이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었거든요. 아, PGP요. 네. 직접 이제 통화 시스템에도 같은 일을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석은 사토시가 단순히 돈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자신이 처음에 구상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비전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본인의 기대에는 못 미쳤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메시지,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간다는 말이 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죠.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뭐랄까 최종 목표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와, 그 비전이 정말 중요했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 아까 말한 HBO 다큐멘터리 머니 일렉트릭 말이에요. 그건 좀 어땠나요? 기대가 컸던 것 같은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피터 토드라는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를 후보로 대시하긴 했는데 뭐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요. 오히려 좀 관련 없어 보이는 엘살바도르 이야기나 실크로드 사건 같은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좀 핵심에서 벗어난 느낌이었군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좀 아쉽다는 반응, 심지어 부정적인 반응도 꽤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 이 분석 자료에서는 좀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나요? 사토시를 찾는 방법으로요? 네, 재미있는 제안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들이요? 네, 사토시의 원래 목표, 그러니까 정말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탈중앙화된 글로벌 통화를 만들려는 그 비전을 이어가는 프로젝트가 혹시 있다면 그게 사토시의 다음 행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추론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종의 후속작 같은. 그렇죠. 물론 현재로서는 어떤 프로젝트도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이 분석 영상의 출처가 파이 프롬 US잖아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창시자를 좀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파이 네트워크요? 네. 아직은 그냥 추측 수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익명성 자체가 그가 만든 기술만큼이나 강력한 어떤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토시가 정말 돈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서 또 어떤 형태로 그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가 다시 세상에 무언가를 내놓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의 다음 작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